네, 안녕하세요. 상생방송 서포터즈 도연입니다. 화랑에 이어 이번 태극기를 주제로 한 발표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통해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오늘은 태극기 속 숨겨진 그 우주의 원리와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를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려 했는지 함께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퀴즈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총 4개의 태극기가 있는데요. 이 중 태극기가 올바르게 그려진 것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답을 알려주세요. 맞아요. 4번입니다. 맞추신 분들은 자신을 정말 높이 칭찬해 주시고 혹시라도 못 맞추신 분들은 오늘 제 발표를 더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태극기가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국기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극기에는 온 우주와 만물이 담겨 있는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테오보키 씨를 안 만나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중국 여러 사당에서는 테오보키 씨를 자신들의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은 우리나라의 조상님이세요. 태백일사와 신시봉기에서는 테오보키 씨를 당군조선으로 계승된 나라 배들국의 5대 환웅 12번째 막내 아들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제출 어진 테오보키 임금은 진방에서 출생한 분이시다 라고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테오보키 씨는 삼신상제님께 우주의 음양이치를 담은 왼쪽의 하도를 바탕으로 오른쪽 복희팔계도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이는 현재 역학, 유교, 도교뿐만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태극기 속 건공감리 사괴도 이 팔괴에서 비롯된 것이며 하늘, 땅, 물, 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가 열리고 천지 만물이 태어나 변화하는 이치를 담아낸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태극기입니다. 태극과 팔계의 구성 원리를 보면 만사 만물이 존재하고 순환 변화하는 절대 법칙, 이 태극에서 양과 음으로 나눠지고 그것이 또 사상과 팔계로 이어지는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는 이러한 태극기의 우주 원리를 표현한 문화공연 테마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원리를 어떻게 표현하려 했는지 확인하기 전에 그때 영상을 짧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국민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아주 멋진 공연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먼저 이 테마 제목이 태극 우주의 조화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의 문화공연 중 하나로 태극 문양을 토대로 한 우주의 원리와 음양의 조화를 미디어 아트, 음악, 무용으로 표현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태극과 팔계의 구성 원리 기억하시나요? 이 문화공연에서는 만물, 음양, 사괴, 팔괴, 태극의 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무대에 쓰인 악기 장고는요. 리듬을 가장 잘게 나눌 수 있는 한국의 독창적인 타악기로 장고의 왼쪽 궁편은 음의 세계, 오른쪽 채편은 양의 세계라고 합니다. 태극과 굉장히 닮아있죠. 이러한 장고를 이용한 장고춤은 김백호님께서 창작하신 것으로 자유로움과 에너지를 통해 태극의 사괴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바닥에 비춰져 신비로움을 자아냈던 미디어 아트를 해석해보고자 합니다. 왼쪽은 공연의 도입부 이미지고 오른쪽은 그것을 확대한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괴를 닮은 육면체들이 끊어지거나 이어진 채로 제자리에서 돌고 있습니다. 괴의 총 개수는 64에 64를 곱한 총 4096개라고 하네요. 64개가 물질계에 고루 퍼져서 만물의 보편타당한 질서를 부여한다 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수많은 괴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중앙의 장구패가 장구를 치면서 큰 소리로 평창이라고 외칠 때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듯한 구조가 되고 얼씨구 9회 입체적인 구를 만들어냅니다. 이어 양극의 게이트를 잇는 구조체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음과 양의 두 게이트를 통해 무용수들이 안으로 들어와 물질계의 내부를 탐험합니다. 이는 물성이 널리 퍼져서 관계를 맺고 존재할 수 있다는 태극의 양자역학적 관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어서 원형을 둘러싼 무용수들이 이 원형을 키웠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음양의 기운을 표현하고요. 그 뒤에 4개의 원으로 나누어지고 다시 8개로 분할을 합니다.
무용수들은 이 8개의 원위에서 나선 형태로 모였다가 이렇게 거대한 꽃 모양을 이루게 됩니다. 이는 물성의 내부로 들어가서 팔계를 탐구하여 그 원리와 질서에 대한 깨우침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곧이어 무용수들은 태극의 세계에 진입하는데요. 보이시는 장면은 음과 양이 구분되기 전 오로지 태초의 에너지가 서로 밀고 당기는 무한 동력을 창조해내는 모습입니다. 이제 점차 태극 에너지는 메인 무대를 가득히 채우고 무용수들은 천천히 이제 회전을 하다가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그 속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무용수들이 정지를 하고 장구패 옷이 순식간에 바뀌면서 중앙에 태극 문양이 비춰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태극 우주의 조화라는 공연은 태극기에 담긴 음양사상과 팔계 원리를 바탕으로 이제 조화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영상으로 볼 때는 미처 몰랐던 의미들을 알고 나니까 좀 새롭게 보이지 않았나요? 테오보키 씨는 하도를 통해 우주의 음양이치를 깨닫고 태극과 팔계를 남기셨습니다. 그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태극기이죠. 평창 올림픽의 개막식 공연 중에서도 이 태극 우주의 조화 무대 연출은 외국인은 물론 자국민조차 알지 못했던 우리 태극기의 원리와 그 의미를 미디어 아트, 음악, 무용 등으로 훌륭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이끌어내고 전 세계에 태극기의 원리를 보여준 아주 의미 있는 공연 콘텐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콘텐츠를 준비하는 내내 제가 떠올렸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않으려고 나는 오늘도 죽을 힘을 다해 투쟁한다. 독립운동가셨던 장준하 선생님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태극기가 가진 위대한 정신과 메시지를 이렇게 전 세계에 전할 수 있었던 건 이를 지키고자 했던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과 또 그분들이 지켜낸 우리 자랑스러운 태극기의 정신을 본받아서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않게끔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이셨을까요? 조금이나마 저의 마음에 공감해 주셨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